네, 삼성전자가 121선 경기선을 이탈하면서 현재 52,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 가운데 오늘 돈 되는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많이 매수하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돈 되는 공시 LNC 바이오의 IR 일정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 3.6% 하락을 띠고 있고요. 고점이 58,500원 선이었고요. 네. 또 시장 조정받을 때 고점 경신을 하다가 현재 주가상으로 10,000원 정도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 IR에서 뭔가 시장의 기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줄까요? 특별한 재료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 좋았던 거를 다시 조금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LNC 바이오함이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 이제 IR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시작은 이제 3월 23일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17시 5시 반에 종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좀 나와 있고요. 장소를 보니까 여의도 일대 기관 투자자 사무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이제 국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IR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주고받는지 내용을 좀 보니까 차세대 제품 설명 이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 현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법인이나 중국 법인 설립 등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그동안에 작용을 했고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LNC 바이오가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 IR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LNC 바이오 현재 구간에서 전략 어떻게 펼지 등급 설정하겠습니다. 몇 등급으로 보시겠어요? 네, 등급은 3등급을 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은 좀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오늘 네. 시장을 보시면은 물론 가격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요. 지금 네. 사실 그저께만 해도 PBR 0.78배로 사상 최저치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이제 그 정도 수치라는 거는 2008년도 11월 달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급락했을 때보다 더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싸지만 아직까지 싸다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을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한 번 더 빠질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LNC 바이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힘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등급은 3등급을 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고 지금 매수 가격을 본다면은 47,500원에서 46,000원 라인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큰 흐름으로 보시면 박스권을 지금 일단 유지를 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아니면 IR을 하기 전까지는 뭔가 그 IR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47,500원 아직 오늘 터치를 했네요. 47,500원을 터치를 했는데 그 자리부터 46,000원까지. 그러니까 오늘 가격을 안 준다면 내일까지 매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치는 지난번에 고점보다 좀 낮은 가격입니다. 55,000원 정도로 좀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많이 오르고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네. 강한 종목이지만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신다면은 그래도 사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실적 추이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도 있고 사실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형이나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관심도가 조금 더 증가가 되면서 뭐 흉터나 이런 것들을 피부 이식제로 지금 활용을 할 때 LNC 바이오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시장은 사실 중국 시장이 한 2조 원가량 피부 이식제 시장이 좀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뭔가 모멘텀이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갖춰진 종목인데 작년에 90억으로 전년비 65%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예측치긴 하지만 110억에서 120억 정도 실적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 연초에 1월 3일에 증권사 분석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는데요. 이런 인체 이식제에 따른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3만 원 아래였는데 2배 넘게 주가 상승했죠. 58,000원대까지 고점 시대로 했던 LNC 바이오 3등급을 설정하면서 전략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베스트 2 공시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두산 중공업이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휴업을 하고 또 뭐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두산 그룹 내에서 또 신성장 동력이 되는 기업입니다.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현재는 6% 주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두산 퓨얼셀 오늘 지금 보시면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규모를 보면 670억이고요. 두 건이에요. 500억짜리 하나, 170억짜리 하나. 근데 거래 상대방은 일단은 좀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는 공시로 활용하기가 조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전에도 뭐 1,000억 단위 넘는 어떤 유지 보수 계약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원전 발전소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사실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발전기나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인데 사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산그룹주의 신성장 에너지 기업이 사실 두산 퓨얼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풍력, 그다음 뭐 태양광.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바람이 사실 많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나 태양광 일조량이 많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발전기 설치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보다는 좀 수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소 지금 에너지에 대한 어떤 사용이 투자랑 이제 같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지금 보시면 넥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발전용 연료 전지를 만드는 게 두산 퓨얼셀이고요. 그럼 국내 점유율을 보니까 독보적인 1등이다. 70% 이상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방향과 조금 유사하게 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시장이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단 이게 이제 언제 바닥을 찍고 시장이 올라올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움에도 유지보수 계약이 계속적으로 좀 체결되고 있다라는 거는 두산 퓨얼셀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좀 입증시키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산 그룹주는 이렇게 원전 쪽은 정책 피해주고요. 또 이런 두산 퓨얼셀 같은 연료전지는 정책 수혜주가 되네요. 그렇죠. 두산 퓨얼셀 몇 등급으로 설정할까요? 등급은 3등급을 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급을 3등급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LNC 바이오랑 동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도 보시면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더 거세지죠. 그래서 오히려 전저점, 지금 작년 10월 달 저점이 훼손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선 3등급. 그러면 3등급이면 시장 바닥일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바닥이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혹시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V자 반등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치료제가 과연 단기적으로 나오겠느냐? 4월에서 5월 정도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나와준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좀 더 늦어질지 좀 더 빨라질지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호재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싼 자리에서는 너무 한 번에 매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는 게 지금의 어떤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등급은 3등급이지만 큰 그림을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상장 이후에 분할 상장 이후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갭이 떴어요. 그러니까 갭이 떴고 아직까지 그 갭자리에 대한 훼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큰 그림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지지선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가격대를 보니까 6,800원에서 6,500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도 시장이 거의 3% 하락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가격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번 요 정도 라인을 1차적인 매수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요 갭자리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된다면 그때 2차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을 보니까 5,500원에서 5,6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 매수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일단 좀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치는 반등이 나올 경우는 이제 8,000원. 손절 네. 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300원 그 갭자리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 훼손되면 그때는 손절 라인으로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저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권하고 있습니다. 3등급 설정했고요.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 베스트 1 공시는 동진세미캠의 실적과 현금 배당 결정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 2.4%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동진세미캠의 주가 최근 들어서 한 달 넘게 하락 추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주시죠. 아무래도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이나 뭐 SK머티리얼즈나 뭐 사실 좀 덩치가 큰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은 좀 탄력적이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상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그 마무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목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는 전략이 저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뭐 코로나 테마주들이 막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는 이제 가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르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종목이 오히려 밀리는 경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건드시기보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제 확실하게 좋은 종목으로 저점 매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좀 맞춰보신다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전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산다라기보다는 나눠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인데 오늘 공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영업이익이 1,048억, 전년비 47% 증가. 그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이 313억, 전년비 44% 증가.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 장사를 굉장히 잘했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 반도체 소재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고 미국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힌트냐면 미국장도 물론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다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게 보니까 어제도 애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도 가장 반등이 빠른 게 IT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실적도 좋고 그러면 미국 따라갔을 때 가장 빨리 반등할 수 있는 것도 역시 IT다. 그럼 이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면 IT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판단해 주셨는데 등급은 얼마일까요? 자, 등급은 2등급입니다. 오늘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네. 경쟁력을 조금 입증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오늘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뭐 사실 2%밖에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거의 4% 이상 지금 빠지는 시점에서는 상당한 조금 선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15,000원에서 14,200원짜리예요. 오히려 이제 이 저점 라인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14,200원까지는 1차 매수에 좀 가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수가 깨져서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라면 그거는 매도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는 사실상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장이 오를 때 빠지는 건 악재인데 네. 시장이 빠질 때 내려오는 거는 시장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그 지지선을 바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치는 19,000원 라인,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12,000원. 12,000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작년 6월 달 저점 찍혔을 때 그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 라인으로 좀 접근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6월 중요한 시기였죠. 한일 갈등 본격화됐었던 이 테마가 나왔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돈 되는 공시도 중요한 시장의 종목들 쏙쏙 엄선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알아봤던 종목 한 가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롯데케미칼 전략 저희가 세우고 나서 고가 기준으로 현재 9.43%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저점
관점에서의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 포착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볼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더 빠지면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8만 3천 원, 뭐 18만 4천 원 정도의 주가가 움직였을 때 제가 네. 더 밀리면 그냥 아예 잡고 아니면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17만 1천 원까지 밀려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오히려 지금 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것도 정유주 같은 경우나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최악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유가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있죠.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 더 개선됐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힘은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21만 원까지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목표가를 네. 21만 원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9만 5천 원 정도에서 20만 원까지는 일단은 좀 노려보고 그 자리에선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서 그 뒤에 흐름을 다시 보고 21만 원까지 상향할지는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좀 더 안 좋기 때문에요. 목표치를 조금 더 낮춰서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왔을 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빠지게 되면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손절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조금 더 담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16만 5천 원짜리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만 원 단위로 자르는 거죠. 17만 5천 원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만 원이 더 빠지면 그때는 2차 매수에 접근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 석유화학 제품이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 것이므로 회복됐을 땐 가장 좀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패턴, 다양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동진세미캠, LNC바이오, 그리고 두산 퓨얼셀까지 전략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